선생님들의 고민을 보면 인간관계로 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직장 내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. 특히 관리자급으로 올라갈수록 외롭습니다. 윗선배 눈치도 보이고 왜인지 불편한 동료. 요즘 MZ세대는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. 여기에 원장의 감정까지도 살펴야 하니 스트레스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요, 혼자 잘하려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부담감을 가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요. 더군다나 직장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아도요, 잘 안 맞습니다. 그런데 직장이라는 곳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뽑아서 모아둔 곳이에요. 그러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는요, 무조건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요. 특히나 직장은 나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치과 생활할 때 미리 알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2가지 원칙을 전해드리려고 해요. 물론 인생의 답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?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훨씬 편했겠다 싶은 원칙들이니까요. 인간관계가 고민이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.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 번째 원칙은요, 공과 사를 구분하자입니다. 직장은 돈 버는 일터지 친구를 사귀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에요. 사적인 인간관계와 공적인 인간관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. 직장은 공적인 인간관계죠? 공적인 인간관계는요, 공평한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절친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절친을 만들면 밥 먹을 때도 절친과만 먹고 이야기할 때도 절친과만 하고,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떨까요?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다른 이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이 격차 때문에 인간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. 과도한 친밀감이 누군가를 밀어내게 돼버리는 거죠. 그리고 직장은 나의 생존의 터전인데 절친과 사이가 벌어져 버리면은 직장 다니는 게 껄끄러워서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기를 성실하게 하고 공동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력하면서 실리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관계가 훨씬 건강하고 오래가요.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사람은요, 오히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실망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나중에 수틀리면 더 쉽게 나를 배신하거나 음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절친뿐 아니라 싫은 사람도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일하다 보면 묘하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거지 사람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캐릭터지 라고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싫은 티를 내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쓴다? 이때부터 인생이 꼬여요. 내가 잘 되는 데 쓸 에너지도 부족한데 남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면 절대로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요.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. 가끔은 막 분하고 배신감 들고 그 사람 믿고, 근데 내가 그 생각에 계속 빠져 있잖아요. 그 사람 미워하느라 아무것도 못해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 뛰거든요. 뛰면 힘드니까 생각이 좀 옅어져요. 뛰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시선을 돌려버려요.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로.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싫은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. 그 싫은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면 나를 바쁘게 만드셔야 돼요. 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를 갉아먹는 데 쓰일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돌려버리세요. 여기까지 직장 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, 공과 사를 구분하자였는데요. 직장 내 인간관계는 공적인 관계로 좋아도 싫어도 지나치게 표를 내지 말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프로다운 겁니다. 다음 원칙 2번째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.
이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. 묘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.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. 전 또 원래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입니다. 지금은 거기에서 벗어났지만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.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회사 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. 내가 노력한 일이 좋은 방향으로 안 흘러가고 이상하게 꼬여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 딴에는 잘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게 잘 되겠느냐고요. 그 감정이 다 전달이 될 텐데. 나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냥 두세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승리하려면 최대한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셔야 돼요. 사실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. 그 사람의 눈빛, 말투 하나하나에 예민해져요. 그런데 그게 심해질수록 정말 힘들어집니다.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 내가 편해져요. 나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 건강하게 하고 내일 성실하고 똑똑하게 잘 해내고 내가 내 감정 잘 살피면서 나를 잘 보살피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날 싫어하건 말건 분위기가 내 편이 됩니다. 인간관계는요 2대 6대 2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해요. 10사람이 모이면 그중 2은 나를 좋아하고요 6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. 그리고 나머지 2은 아무 이유 없이 날 싫어하기 마련입니다.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. 그러니까 나 싫어하는 사람 그냥 냅두세요. 그 사람은 엄청 힘들 겁니다. 왜? 나를 싫어하느라고요. 그 사람 냅두고 나를 보세요. 내 마음이 막 요동치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왜 화가 나지? 난 뭘 원하지? 이렇게 나를 관찰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달랠 수 있어야 중심을 잡고 살 수 있습니다. 감정에 휘말려서 내가 막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팍 꺼졌다가 이러면 원하는 걸 다 가져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. 아니 이러면 원하는 것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.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그 감정에 휘둘려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. 나 싫어하는 그 사람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.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고 별일 다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때마다 휘둘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? 어떤 일에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, 거기에 힘을 쓰면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만들어져요.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누가 나를 싫어하건 누가 나를 음해하건 많이 휘둘리지 않거든요.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막 깔아 뭉개서 사과하게 하는 게 승자가 아니고요. 내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한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,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승자입니다. 물론 이게 쉽지 않죠. 그러니 그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는 쉬운가요? 그리고 이거 하면 뭐 더 나아져요?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왕 어려운 거, 그래도 그 어려운 거 하면 그 다음에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. 이왕 어려울 거 현명한 어려움을 선택하자고요. 여기까지 직장 내 인간관계의 2번째 원칙,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였는데요. 나 싫어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만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. 그럼 결국 좋은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.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요. 나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나 자신을 가꾸는 데 힘쓰세요. 그러면 그럴수록 직장 내 인간관계도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에 가까워지게 되실 겁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